안녕하세요. 문주입니다. 식사들은 다들 하셨습니까? 시간이 9시가 다 돼가는군요. 자, 오늘 전일 미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만 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었죠.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버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점을 선을 이리 그어보면, 그죠? 딱 여기 꼬리 지점에 딱 저점이 잡혀주지 않습니까? 간당간당하죠, 그죠? 조금 더 이 지점까지만 지금 최저점이었는데 요 근래에 요즘 참 하루하루가 조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잘 살피고 지수의 방향성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런 연유가 있으니까, 항시 지수는 체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글로벌 증시 같은 거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아침에 조금 혼조스러웠지만 끌어올리는 모습은 그래도 좀 저력이 있는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항시 매매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날이고, 더군다나 월말의 목요일입니다. 월말의 목요일은 대체적으로 아침에 한 종목 정도만 딱 매매하고 그냥 쉽니다. 쉬고 이제 월요일 금요일날 정도 5월달에 한번 승부 볼 종목 한번 가져간다든지 이런 전략을 짜는데, 내일은 시장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아침에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 동태를 잘 살피고 마인드를 딱 갖추는 게 좋다. 그리고 목요일은 절대로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내일 승부주들 간단하게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이 정도로 뽑아 보았는데, 항시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내일 공략할 종목들을 고르고 공부할 종목들을 고르고 또 내일 시장을 보통 맞이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고. 하지만 항시 이것보다 선행이 돼야 될 것은, 물론 이게 먼저 선행은 돼야 되겠죠. 하루 전날이니까. 다음 날에서는 항시 많은 변수를,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시 그런 점, 오늘같이 지수가 급락을 해서 출발을 한다든지 미증시가 급락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로서의 시나리오를 다 짠다고 하지만 항시 당일에는 많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항시 내리에 두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대응을 해 나간다는 마인드는 항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곧대로만 매매를 한다면 항시 당황스럽고 좀 그렇죠. 그래서 항시 그러한 여러 가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항시 밑바탕 베이스는 깔아놓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를 해서 아침에 글로벌 증시도 체크해보고 여러가지 뉴스도 체크를 해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런 점 꼭 잊으시면 안됩니다. 내일 승부주 주석을 달기 전에, 자, 오늘 시장의 강자들과 시간의 강자들 한번 둘러보죠. 현재 시장에서는 골드 NS가 현재 이제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죠. 오늘 점상으로 가면서 더욱더 굳건한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5장 들어서 잔량이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점이 굉장히 좀 아쉬워서 내일은 좀 불투명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조금 굳이 좋은 이유를 들자면 그렇게 거래량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거래량이 몇십만 주가 일어나 버렸다면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5만 몇천 주에서 6만 주에서 이익에서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가스주 이런 애들 대성에너지 GSE가 상가를 가 있지만 아침에 모습이 좋지는 않았죠. 강하지를 못했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시간 28만 주 이제 몰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GSE도 보면 오늘 몇 번이나 붙었다, 아침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급락을 했다가 이제 또 붙어주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GSE도 약한 모습을 보였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장이라 오늘 이제 상가를 말았죠. 대성에너지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말아줬습니다만 보시는 것 같이 뒤에서도 여기가 12시 여기가 1시 아닙니까? 그 12시 반까지 지금 아침부터 풀어졌다 붙었다 했단 말이죠. 그만큼 큰 신뢰감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파이브 프로는 좀 오늘 좀 어웨이였는데 베셀이 따라가지고 베셀이 끌고 가다가 결국은 파이브 프로가 훌떡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동은 좀 오늘 어웨이했다. 물론 뒤에 나온 재료가 뉴스가 파이브 프로한테는 조금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베셀보다는 파이브 프로가 오늘 여기 보면 파이브 프로 국내 유일 광섬유 관성 센서 이렇게 이제 글자가 나오는 바람에 더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이 되어 있고 시간 내에서는 영화금속 그리고 덕신하우징 그리고 삼보산업 이렇게 이제 물량이 몰려 있는데 다 가덕도 관련주죠. 근데 예전에 가덕도 관련주들은 잘 떠오르지 않던 종목들이죠. 옛날에 가덕도 관련주들 동방성기나 뭐 이런 애들이 항시 대장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덕신하우징이나 삼보산업 그리고 영화금속 이런 애들이 먼저 시간에서 상한가를 해줬습니다. 요 근래 먼저 바람을 잡아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한국종합기술이 미리 바람을 이틀 동안 잡아주고 있었죠. 잡아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워낙 시장이 참 얻기는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 우리가 공략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종목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x4 신형 스펙치로 오스템 임플란트까지는 이벤트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 4x4가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 오랜만에 신규 상장주죠. 신형 스펙치로도 신규 상장을 합니다만은 그냥 간종에만 올려놓고 보십시오. 요즘 스펙치도 영 힘을 못 쓰죠. 못 쓰니까 놔두고. 자, 4x4를 보는데 얘가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공모가가 17,000원이죠. 4x4가. 이쪽 좀 가 있고. 공모가가 17,000원. 지금 각종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의 참여자들은 따상 분위기를 점치고 있죠.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 자, 따상을 가면 17,000원 3만 주에서 거의 32,000원 정도 되겠군요. 그죠? 따상일 경우에는 그러면 참 좀 빡빡하긴 빡빡하죠. 그래서 내일 뭐 신규주는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잘못 코가 꼽혀버리면 참 정말 상당한 손실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탁 손을 대면 다른 종목을 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계속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잘 안 될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만약
내일 4x4가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상장 날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상장 날짜가 내일 목요일 아닙니까? 상장 날짜가 좋단 말이죠. 내일 좋으면 금요일로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5월달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네. 그러기에는 만약 따상을 간다면 42,000 정도 된다면 그건 좀 조금 버겁긴 버겁죠. 버겁지만 오랜만에 신규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거금도 많이 몰리고 관심도 많이 받은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금액대가 내일 아마 물량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럼 100% 프리미엄 보통 36,000인데, 자,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는지 이제 내일 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신규주에 관심이 뭐 좀 다치더라도 신규주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특히 아마 또 이렇게 신규 상장할 때는 보통 뭐 컴퓨터에 렉 같은 것도 잘 걸리고 그러거든요. 워낙 과도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살려고 해도 뭐 버벅거려서 잘 사지는 못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꼭 하실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까지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장점을 본다면 유통 물량이 적어요. 유통 물량이. 그래서 거의 뭐 품절주 같은 분위기인데, 근데 뭐 내일 돼 봐야 알겠죠. 어찌 될는지는. 일단은 유통 물량이 적다는 것은 큰 우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장점이라고 봅시다. 여기까지는 장점이었다.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 지금 이거죠. 메타버스라는 관련주라는 이거죠.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코를 밑으로 쳐박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86,000원까지 갔던 애가 지금 29,000원까지 미끄러졌거든요. 불과 한 3-4개월 만에. 그래서 전부 다 코를 쳐박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트렌드 분위기가 안 좋다. 그 점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 코를 쳐박고 있어. 자, 그런데 만일에 내일 4x4가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잠자고 있던 애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4x4와 MP, 자이언트 스텝을 같이 붙여놓고 봅시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터 같은 종목도 좋고, 시렉 같은 종목도 좋고 많지요. 많은데 상징적으로 볼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 상징적인 종목으로 보면 될 것이고, MP는 속도나 수급이나 속도적으로 볼 때는 MP가 좋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일단 4x4의 흐름을 보고, 만약에 4x4 모습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저 종목들도 같이 더불어서 한번 추중 매매를 해본다 라는 전략을 내일 보도록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하실 분들은 신형 스펙 치료는 따로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봅시다. 자, 일단은 다행이죠. 별일 없이 거래 재개가 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저기 또 묵혀버린다든지, 혹시나 성패라든지 이런 거 나왔으면 막대한 피해겠죠. 자, 그런데 대부분 지금들이 이제 상장 거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내일 이제 모습이 굉장히 좋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을 한 10억을 저기 넣어 놨다고 칩시다. 안 그래도 지금 요 근래에 요 밑에서 있다가 잘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또 물량을 담은 사람들은 또 많이 담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또 기관들이나 이런 건 얼마나 또 떠들었겠습니까. 그래 조금 몇 달 동안 묶였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네요. 내일 뭐 들고 있겠네요. 팔겠지요.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래서 내일 뭐 자기들이 지금 좀 글 막아 보려고 여기 보면 3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뭐 그래 주가 방어를 위해서 이제 그래 한다고 하지만은 대세를 거스르기는 좀 힘들죠. 이제 앞으로 오스되면 좀 고생을 좀 하겠죠. 자, 그러면 내일 뭐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내일 한번 봅시다. 굳이 내일 손댈 만한 종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툼이 좀 심할 것이고 차라리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내일 등락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 끼어들면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공부 삼아서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근실한 이런 회사가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만났을 때 그리고 거래 정지가 몇 개월 된 상태에서 거래가 풀렸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라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내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일 매매를 한다고 해도 큰 득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잘못하면 큰 실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에서 견학하는 기분으로 봅시다. 다음은 휴림로봇 한번 봅시다. 휴림로봇은 오늘 저희들이 종가 베팅을 조금 넣어놓은 종목입니다. 어제도 종가 베팅을 넣어놨다고 오늘 약절 본약절하고 나온 종목인데 아침 오늘 이제 시장이 지수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미증시가 좀 그래 되는 바람에 마이너스 3%에서 밀렸다가 그리고 5%까지 살짝 밀렸다가 그래도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도 본약절하고 도망은 나왔습니다만 또 조금 미리 나와서 넣어놨어요. 가면 지금 쫓아가면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에 지금 보면 2.5%를 올려놨거든요. 물론 이거는 믿을 거는 못 됩니다만은 윗꼬리가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많이 약해서 어느 정도 바람만 잡아주면 한번 튀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얘의 가장 큰 장점은 금액대죠. 2,750원, 2,000원대. 로봇 관련주 중에서 뭐 2,000원대는 지금 거의 없죠.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많이 몰리는데 물론 그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내일 만약 흐름을 위로 좀 잡아주면 반드시 따라 붙어 줘야 될 종목이니까 보도록 합니다. 자, 고려산업은 어차피 지금 뭐 현대사료나 한일사료나 다 주고 자빠지는데 굳이 고려산업을 볼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또 그는 그렇지도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GSE가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제가 이 GSE를 며칠 전에 제가 이 종목을 말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은 반드시 균형의 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환을 한다. 그래서 항시 어느 하나에만 몰두를 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주매매를 하더라도 항시 주위를 둘러봐서 항시 주위에 할 만한 종목들은 항시 체크를 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자 누구나 다 이제 농업 관련주는 끝났구나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났다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남들이 버릴 때 또 잡고 들어가서 새로운 또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고려산업은 아마 다음 분기 때 대폭적인 아마 이익이 발생이 될 겁니다. 물론 금강7강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뭐 둘 다 같은 관계사니까 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늘 꼬리가 보면
12%까지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들도 이거 고려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도 했고요. 12%가 미끄러졌는데 저는 8,400이라는 데드라인을 쳐놓고 8,400 딱 8%대거든요. 8.0%인데 그거를 못 넘어가면 손대지 말자. 왜냐면 8%대 밑으로 놀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8%대를 치고 올라온다면 그거는 그 부분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5% 들어갈까? 안 그렇거든요. 3% 들어갈까? 그것도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8%대 라인은 반드시 돌파를 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8,400 라인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8,400이 8,000은 여기에 8,500이니까 8,400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 텐데 일단 종가상의 수익은 약 한 7% 정도 나더군요. 6.8%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런 스타일은 그 다음날 시가 양봉으로 뛰고 이렇게 쭉 2차 랠리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워낙 시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음량 뭐 그런 기법을 가지고 다 좋아하죠. 그런데 시간에서 보면 지금 3%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3%가 빠졌다면 이 꼬리가 12%에서 종가상 1.7%가 올라왔으니까 뭐 종가상 2%라 칩시다. 그럼 이 꼬리가 10%짜리 꼬리란 말이에요. 10%짜리 꼬리. 그죠? 자, 그럼 3%가 지금 시간에서 빠졌으니까 3%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내일 말 시간에 지금 3%를 내일 시가로 인정을 해준다면 밑에 꼬리는 7%짜리 꼬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분할로 좀 대응을 하면 이 꼬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한 5% 정도만 줘도 큰 손실이 없을 그런 환경이 조성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첫 번째 타임을 시가 3% 출발하면 뭐 꺼서 땡 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눌림을 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3분할로 철저히 분할로 대응하면 3%부터 10%까지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분할로 하면 한 4%나 3.5%나 그렇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세 번 정도 하면.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서 꼬리만 안 깨면 한번 도전을 해본다 라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일단 수익을 안고 있지만 내일 아마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저가를 깨면 다시 한번 더 보고 더 해볼 생각입니다. 안 깨고 상승을 해주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요. 페이퍼 코리아 봅시다. 자, 페이퍼 코리아는 일단은 뭐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점상을 유지한 종목이 점상을 그 당일날 점상을 시가를 유지를 해놓고 유지를 못하고 풀어져 갖고 다시 상한가 간 종목은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점상 종목은 점상을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날 점상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뭐 오늘도 보니까 개우 시가가 1.9% 잡혔거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시장 흐름상 얘가 다른 것들이 별로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관심은 좀 얻었지만은 정상적으로 보면 이건 틀린 종목이거든요. 상매매 관점으로 봐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날짜에도 상팀들에게 접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날 시세가 나올 게 없더라.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전부 다 다른 종목들은 막 무너지고 지수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할 만한 종목이 없다는 게 좀 관심을 받았던 어떤 그런 운이 좀 따른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에 보자는 이유는 기술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월말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재료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코골이를 하나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코골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코골이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가능성을 한번 추구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위치도 있고 말이죠. 시간에서 보면 0.1%또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안 빠져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보고 있다가 굳이 음봉 때 잡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시장에 퍼져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적용을 할 때가 있고 적용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월축과 시축 그리고 뭐 주축을 보면서 해야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꼬리 부분의 수익을 포기를 하더라도 보다 좀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팔할 때는 손대지 마시고 양전을 할 때만 한번 접근을 해본다는 전략으로 보도록 합니다. 다음 GS 글로벌 보겠습니다. GS 글로벌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목입니다. 아침에 오늘 시가에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시가가 1.3%죠. 고가가 9.6%까지 갔다가 종가가 8.8%로 끝났습니다. 한 7% 정도 수익권인데 지금 단일가 아닙니까? 단일가 오늘 이제 단일가 끝나고 이제 아마 내일 되면 단일가 이제 풀릴 것 같은데 단일가 재연장이 될지는 한번 내일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에서는 2.0%로 빠져 있습니다. 단일가 지정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글자가 아직 나타나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일 이걸 잘 보고 계시다가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GS 글로벌도 따져보면 뭐 석탄 이런 걸로 지금 뭐 뜨고는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원자재에 관련된 그런 회사, 종합상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좀 보유를 했는데 오늘 뉴스에 뭐 여러분도 보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 지금 같은 이런 뭐 GS 글로벌이나 현대코퍼레이션 뭐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 이런데 2년 전에 투자를 했대요. 그때는 원자재 이 종합상사 회사들이 전부 다 바닥을 기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회사였는데 2년 전에 그걸 투자하고 지금 2년 만에 투자금의 2배를 지금 올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원자재 회사 종합상사들 아주 뭐 하늘로 방방 뛰고 있죠.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한 글을 쓴 것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오늘도 뭐 GSE나 대성에너지가 좀 바람을 잡아주고 있죠.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래서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내일 흐름을 좀 이놈도 시간에 마이너스로 빠져 있으니까 굳이 뭐 마이너스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야 지금 수익을 뭐 한 7% 안고 있으니까 까짓 뭐 내려오면 본절하고 마무리한다 하지만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음봉이 내려올 때 굳이 손댈 필요는 없죠. 있는 역시 양봉을 치고 갈 때만 손을 댄다 라는 전략으로 그냥 지켜봅니다. 양봉으로 못 치고 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놈 두놈 동방성기 종합기술은 지금 시간 외에 보면 지금 이제 가덕도 관련된 세 종목이 있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로 영화금속, 덕신하우징, 삼부산업. 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센 놈하고 붙을래 하는 사람들은 뭐 이 세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세요. 뭐 어느 것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나는 부산 사람이니까 가덕도 좋아, 가덕도 나 뭐 하나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하실 수도 있을 거니까 그 중에서 하시고, 아유 나는 뭐 별실이 그 재료도 별실 없고 쓱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 하지만 그래도 좀 봐주긴 봐줘야 되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 세 종목을 시간에 싼가 세 종목을 더 올려놓고 동방성이나 종합기술, 안 그러면 부산산업 같은 종목, 안 그러면 동일제강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도 같이 줄줄이 올려놓고 제일 시가 약한 놈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추종 매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뭐 덕신하우징이나 영화금속, 삼보산업 중에 누군가 하나가 상한가로 안착이 된다면 뭐 그 밑에 하위 종목들도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갈 거니까요.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 점을 잘 알고 선빵을 때릴 것이냐 보고 따라갈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격 그리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 틀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것은 뭐다? 추종 매매를 하든 무슨 매매를 하든 일단 대가리가 튼튼해야 되죠. 대가리가 3인방 특징 나오진 여감소 삼보산 이 세 종목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해야 밑에 애들도 뭐 어떻게 해보는 하는 겁니다. 이 세 놈이서 저거들끼리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두 번째, 반드시 세 개 중에 하나는 뭔가 탁월한 대장주가 나타나야 됩니다. 덕신이 뭐 예를 들면 뭐 15%, 영화금속이 14%, 뭐 삼보산업이 14.5%, 뭐 어중간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가 올라가도 18%, 19%, 20% 세 개 다 비슷하게 간다. 이러면 틀린 거란 말이죠. 이러면 아니거든. 하나가 좀 특출난 놈이 나타나야 돼요. 좀 아마 그 중에서 하나가 좀 강하게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물론 정가선마다 틀리지만은 뭐 저는 대신을 쓰고 있습니다만 대신에 보면 덕신 나오는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면 신용이 되니까 이런 종목에 더 물량이 몰릴 확률은 또 많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해필이면 또 월말에 이러니까 장단점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장점은 성공을 하면 5월달까지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월말에 우당탕하고 끝이 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가덕도란 재료는 뭐 참 오랫동안 있어 왔던 재료인데 좀 식상하죠. 식상하고 막 신선하지는 않아요. 그 점만 좀 참조하시고 내일 시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실은 뭐 별실에 할 거는 없는 시장이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적어보고 또 주석을 달아보니 참 다들 사에 넘는 종목 없고 사에 넘는 또 매매 없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너의 말씀을 드리지만 내 밥그릇만 챙긴다. 매매는 간결하게 한다. 목요일날 매매는 어떻게 하든 조심하게 하자. 오전에 매매 일찍 끝내고 오후는 손을 뗀다. 이것만 좀 잘 지키고 계좌도 집중, 종목도 집중. 꼭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말이 길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하고 내일 목요일이니까 하루 마무리를 잘 하고 금요일날 이제 5월달 매매를 준비하는 그런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